폭넓은 시야, 종합적인 판단력, 최융합 시대를 이끈 참빛 인재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광운대학교 재외국민전형 안내 영상을 진행하게 된 사회자 입학전형 홍보대사 김도희입니다. 외국에서 수험생활 많이 힘드시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촬영을 도와주시기 위해 재외국민전형 전문 패널 입학전형 홍보대사 남영님 학우분과 재외국민전형으로 입학하여 재학 중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정주 학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2024학년도 광운대 재외국민전형 주요 사항을 먼저 언급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운대 재외국민전형 원서 접수 일정은 2023년 7월 4일 화요일부터 7월 7일 금요일까지이고 면접고사는 2023년 7월 18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직 모집 요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확한 일정은 추후 모집 요강 참고 바라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중고교 과정 이수자는 33명, 전교육 과정 이수자와 북한 이탈 주민은 제한 없이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면접 100%로 면접위원 2명이 지원자 1명을 10분 이내로 면접 볼 예정입니다. 또한 반도체 시스템 공학부와 로봇학부의 AI 로봇 전공과 같은 첨단 학과가 신설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주 학우님.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미래 광운대 후배들을 위해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외국에서 공부하시다가 한국 대학교에서 적응은 어렵지 않으셨나요?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서 또 공부를 해야 하니 적응을 못할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될 놈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외국에서도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국 와서도 좋은 성적을 받더라고요. 또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공부를 기초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전공마다 기본 지식을 다시 기초부터 배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부에 대한 열정과 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잘 적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재외국민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에 대한 시선은 어떤가요?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수시나 수능으로 온 친구들이 혹시나 안 좋은 시선으로 볼까봐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사실 재외국민은 하나의 입학 과정일 뿐이지 중요한 건 입학하고 난 후에 저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들 어떤 방식으로 대학에 왔든 힘든 입시의 관문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또 대학교에 입학한 후부터는 어떻게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이정주 학우는 광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선택하셨는데요. 본인이 좋아하는 학과와 비인기지만 높은 학교 둘 중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은 안 되셨나요? 저도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입시할 때까지도 끝까지 고민을 했던 건데요.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재밌게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높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과로 원하는 학과를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는 높은 학교를 갔는데 생각보다 그 전공이 너무 적성에 맞아서 즐기시는 분들도 봤어요. 반면에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갔더라도 생각하는 것만큼 커리큘럼이 맞지 않아서 또 적응을 못하는 분들도 봤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지원할 학과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게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합격을 위한 팁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광운대는 평가 방법이 면접 100%라고 하던데 면접고사에서는 평가 항목과 배점이 어떻게 되나요? 전공 적합성 40%, 발전 가능성 30%, 인성 적자질 30%입니다. 그럼 면접고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무슨 질문이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문제풀이식이 아닌 지원한 학과에 대한 일반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원 동기, 지원한 학과에 대한 이해도, 학교 생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평가 항목에서 전공 적합성이 가장 큰 배점인 것을 알 수 있듯이 면접위원들은 지원한 학과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면접고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의지와 열정을 갖고 대학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학업 역량은 물론 기본적인 소양과 학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진 면접 시간이므로 질문에 대해 간결하게 답변하는 연습을 하며 면접 시간을 활용하는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제 합격자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면접고사에 대한 본인만의 꿀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인터넷상에 있는 면접 예상 질문을 모아가지고 답변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이 실제로 면접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답변들을 줄줄이 써서 외우기보다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워서 면접장에 갔을 때 문장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또 부모님이나 또 지인들한테 직접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연습을 하고 또 그걸 영상으로 찍으면서 평소 자기가 말할 때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인들 앞에서도 말하기 부끄러운 건 면접관 앞에서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시에서 첫 단추가 원서 접수일 텐데 그럼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저는 모집 요강을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면접 일정도 혹시 겹칠 수도 있고 재외국민 전형은 제출 서류가 정말 많기 때문에 꼼꼼히 읽으셔야지 이제 놓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또 외국에서 가져와야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 제가 입시를 할 때에는 한 학교에서는 중요한 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보이게 제출하라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안 보이게 제출하라는 학교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원서 접수 당일에는 이 제출 서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미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한 학교당 3시간 정도 걸린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오래 걸리니까 뭔가 마음이 지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끝까지 잘 접수 완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재외국민 전형은 지원 자격 관련 서류 준비가 매우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원 자격 관련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을 해야 하며 국외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브 확인을 반드시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브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국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로 학업 쪽은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가 있으며 부모님 재직 관련 서류는 지원 자격 구분에 따라 다르지만 재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세금 납부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졸업장처럼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이 한 개일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원본 제출로 한 번 제출하시면 반환이 어렵습니다. 졸업장은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재발급이 가능한 졸업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발급 불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여 본교 입학처에 직접 방문 후 원본 대조필을 받아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최종 등록 후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어, 베트남어와 같이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발급된 서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정부공인공직처에서 번역 공증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영사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영사 확인을 받을 때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순서와 다르게 묶여 있어요. 뜯어서 순서대로 정리하면 될까요? 아니요, 묶여있는 상태로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서류마다 발급일이 제각각 다르던데 괜찮나요? 네, 괜찮고요. 제출 서류는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외 발급 서류 중 재학 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과 같이 종료일 이후 발급한 서류는 발급일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 하단에 모집 단위, 수험 번호, 이름을 기재한 후 제출하라고 하던데 학생부처럼 여러 장으로 묶인 경우 일일이 기재해야 하나요? 묶인 서류는 맨 앞장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와, 제출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네요. 이렇게 많은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아서 제출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모집 요강에 제출 서류 목록이라는 페이지로 가시면 각 서류별로 아주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어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제출하셔야 나중에 다시 제출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재외국민 전형은 합격이 끝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합격 및 등록 후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 원서 접수 시 졸업 예정자 신분일 경우 졸업 완료 후 다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교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부모님 재직 관련 서류 일체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원서 접수 시 제출했던 서류 중 부득이하게 원본 대조필을 받은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도 원본으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원본 대조필을 받은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도 다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원래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원서 접수 시 사본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자에 한하여 원본 대조필본을 허용해 준 것이고 최종 등록까지 했으므로 원본을 무조건 제출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기한 내에 원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 후 제출한 원본 서류가 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 합격 및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이정주 학우님, 재외국민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알잖아요. 공부하기 힘든 환경에서도 끝까지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입시 끝까지 잘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운대 재외국민에 관한 정보는 밑에 있는 광운대 입학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광운대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 광운대학교가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